안녕하십니까 기자 여러분. 서울특별시당에서 출동했습니다. 오늘은 그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지방선거기획단의 여러 가지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그동안 준비된 모습과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으로 임명받은 황대원입니다. 저는 우선 간단한 그 지방선거기획단의 내용을 말씀드리고 저는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당 지방선거기획단은 2013년 11월 18일 날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오늘까지 합치면 총 9회에 걸쳐서 지방선거에 대한 준비를 해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기획단 산하에 4개의 분과를 구성했습니다. 전략분과, 정책홍보분과, 조직분과, 인재영입분과 이렇게 4개의 분과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지방선거 준비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전략분과에는 진성준 의원님이 분과장을 맡기로 하셨고요. 정책홍보분과에는 홍종학 의원님이 분과장을 맡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직분과에는 소영교 의원님 그리고 이용선 위원장님이 분과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재영입분과에서는 김형주 의원님과 안규백 의원님이 분과장을 맡고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럼 이후부터는 우리 이목희 지방선거 단장님을 중심으로 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이 어떻게 선거에 준비에 임하고 앞으로 활동을 해나갈 것인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울시당 지방선거기획단을 맡고 있는 이목희입니다. 그동안의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새누리당이 의총을 열어서 기초선거 공천 배제 약속을 백지화하는 이런 당론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권은 그리고 새누리당은 대선 당시의 공약을 줄줄이 파기했습니다. 기초연금, 무상보육, 4대 중증질환, 반값 등록금, 경제민주화 다 공약을 후퇴시키거나 파기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초선거 공천 배제라는 공약도 이제 파기를 결정하는 이런 시점에 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또 이 약속은 기초선거 공천 배제는 무슨 앞에처럼 기초연금이다, 4대 중증질환이다, 반값 등록금이다, 무상보육이다처럼 재정이 부족해서 못한다 이런 핑계도 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위헌 운운하는데요. 저희들은 정당 투시를 하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없다고 봅니다. 만약 그런 소지가 조금 있다면 법을 안 고치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합의하면 됩니다. 합의해서 기초선거 공천 안 하면 되는 것이죠. 사실은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한 약속은 그 약속을 지켰을 때 재난적 상황이 온다. 그것도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재난적 상황이 온다. 이렇지 않으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새누리당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국민과 함께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의 성격을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박근혜 정권의 심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권 들어서 민생과 민주주의가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또 그 행태를 보면 오만, 독선, 전행, 독주, 불통정권이라고 국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심판하는 선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2010년 우리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민생자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민주당이 지방자치를 담당하고 있는 곳에서는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복지, 교육, 문화 이런 것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왔고 그 성과가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우리가 지방선거의 성남을 통해서 민생자치를 이 땅에 정착시키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민생자치는 전국적으로 본다면 사회 경제적 민주주의로 가는
주요한 토대가 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예비후보 자격심사위원회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비후보 자격심사위원회를 엄정하게 하려고 그럽니다. 후보자의 도덕성, 정체성 이런 것을 엄정하게 검증해서 예비후보 자격심사위원회를 통과한 사람은 자기 지역에서 주민들로부터 어떤 흠잡을 거리도 없는 이런 사람들을 내서 민주당이 역시 후보들을 참 정리해서 잘 내는구나 이런 평가를 받고자 합니다. 공천원과 관련해서는 우선 현역인 경우에 시민들의 재심인 여부와 활동에 대한 다면 평가 등을 지수화해서 공천심사에 엄정하게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당헌 당규에 따라 정체성, 도덕성, 의정활동 능력, 당선 가능성, 면접 등 정량적, 객관적 평가를 개량화하고 당선 가능성과 면접의 비중을 줄이고 당에 대한 기여도와 의정 및 사회활동 배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천심사위원회 인적 구성도 혁신하고자 합니다. 내부와 외부를 5대5로 하고 특히 공천심사위원회 당 내든 당 밖이든 이 5대5로 된 중에서 30% 이상을 3분의 1 이상을 평당원과 평시민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당에 직책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평당원으로서 당을 사랑하고 열심히 활동하는 대략 2명 이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 가운데서도 보통 명망가들을 우리가 공천심사위원으로 위촉합니다만 일반 시민으로 주위로부터 신망을 받는 이런 분들을 우리가 모셔서 공천심사위원회에서 큰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략 지방선거를 놓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특히 워낙 잘 사는 사람들이야 뭐 국방, 치안, 뭐 교육 이런 것만 국가가 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누구를 보고 하는 것이냐? 지지자들을 보고 하는 것이다. 정치는 지지자들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야권의 지지자들은 야권의 분열을 바라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방선거에서 1대1 대결 구도를 원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조금 부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목희 단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번 지방선거의 정치적 의미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박근혜 정부의 불통과 독선을 심판하고 견제하는 것. 또 하나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공고화하기 위해서 민생자치를 확고히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지방선거의 의미에도 불구하고 선거의 구도는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지방선거에 임하는 핵심적 전략을 두 가지 키워드로 압축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천 혁신입니다. 또 하나는 민생 자치입니다. 오늘 서울시당의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가 첫 회의를 갖고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만 우리 서울시당은 예비후보자의 자격심사를 기존의 형식적인 차원에 그치지 않고 실질화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은 기초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고 그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당의 공천이 폐지되면 자격이 미치지 못하는 후보자가 남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비후보자 자격심사를 엄격히 함으로써 기본적인 자질과 함량이 되는 후보만이 선거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과거 공천심사 과정에서 요구했던 후보자의 범죄 경력 조회,
그리고 해당 행위 경력 조회를 엄격하게 실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준에 해당할 경우 공천 예비 후보자 자격 자체를 부여하지 않고자 합니다. 필요할 때에는 후보자에게 범죄 사실과 관련된 소명, 또 해당 행위와 관련된 소명을 요구하고 그 소명 여부를 듣고 판단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렇게 예비 후보자 자격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은 후보에 대해서는 당에 공천을 신청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배제하고자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민주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고 또 민주당의 지지를 표방하는 후보라면 자격과 능력에 큰 문제가 없이 누구라도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좀 더 구체화될 것입니다만 공천심사위원회 과정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의 큰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보통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평당원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외부 인사와 당내 인사를 5대5의 비율로 구성하되 외부 인사의 경우에는 보통 시민을 공천심사위원으로 참여시키도록 하고 당내 인사의 경우에도 평당원을 공천심사위원으로 반영함으로써 그야말로 보통 시민과 평당원의 눈높이에서 공천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역 단체장 또는 현역 의원, 현역의 경우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재신임 여부를 조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객관적으로 지수화하고 일정한 기준에 미달할 경우 공천에서 불이익을 확실하게 주도록 할 것이고요. 다면 평가와 의정활동 평가도 실시할 것입니다. 이것 역시 객관적인 수치로 계량화해서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공천에 배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심사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후에 심사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더욱 자세하게 정리될 것이고 그럴 경우 기자 여러분께 보도될 수 있도록 보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간단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으면 감사합니다. 이후에 다른 과정을 통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